큰 문구, 콜라 한 캔의 시장의 미래가 보입니다. QQQ TQQQ 투자자가 지금 코카콜라를 봐야 하는 이유는 콜라 한 캔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돈을 쓰는 방식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미국 마트 음료 코너에 가면 예전과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에는 코카콜라, 펩시, 스프라이트, 닥터페퍼 이런 익숙한 탄산음료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옆을 산페레그리노, 버블리, 셀처, 프리바이오틱 소다, 저당탄산, 기능성 음료가 채우고 있습니다. 캔을 집어보면 탄산음료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라벨에는 전혀 다른 말이 적혀 있습니다. 프리바이오틱, 식이섬유, 비타민, 저당, 제로 슈거, 장건강 이런 단어들이 붙어 있습니다. 소비자는 사실 콜라를 끊고 싶은 게 아닙니다. 콜라는 마시고 싶습니다. 달콤한 맛도 원합니다. 탄산의 목넘김도 원합니다. 그런데 콜라를 마셨다는 죄책감은 줄이고 싶습니다. 운동도 했고 식단도 조금 관리했고 이제 건강한 사람처럼 살고 싶은데 단맛과 탄산을 완전히 버리기는 싫은 겁니다. 이 심리가 지금 미국 음료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TQQQ 투자자가 여기서 봐야 할 것은 건강음료가 유행한다는 얕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절제하지 못합니다. 대신 절제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상품에 돈을 냅니다. 사람들은 돈을 아끼고 싶어 합니다. 대신 나를 위한 소비라고 느껴지면 더 비싸도 삽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말합니다. 대신 맛없는 건강식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이 모순을 잡는 기업이 시장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파피 같은 브랜드가 뜬 겁니다. 파피는 단순한 탄산음료가 아닙니다. 소비자에게 이런 명분을 줬습니다. 나는 콜라를 마시는 게 아니라 프리바이오틱 음료를 마시는 거다. 나는 단맛에 무너진 게 아니라 장 건강을 챙기는 거다. 나는 탄산을 못 끄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을 한 거다. 이 명분이 강력했습니다. 파피는 이 흐름을 타고 빠르게 성장했고 펩시코는 이 회사를 약 19억 5천만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3조 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왜 펩시코 같은 거대한 회사가 작은 기능성 탄산 브랜드를 큰 돈 주고 사야 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미래의 음료 매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많이 팔리는 탄산 하나가 중요했습니다. 지금은 소비자의 하루 중 어떤 순간을 차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침에 피곤할 때는 에너지 드링크, 점심에 식사할 때는 제로 콜라, 운동 후에는 기능성 탄산, 저녁에 술을 줄이고 싶을 때는 셀처나 프리바이오틱 소다, 극장에 가면 여전히 코카콜라. 이렇게 하루의 순간을 나누어 가져가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TQQQ에서도 똑같습니다. AI도 단순히 기술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하루 중 어떤 순간을 차지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검색하는 순간, 결제하는 순간, 쇼핑하는 순간, 일하는 순간, 광고를 보는 순간, 데이터를 저장하는 순간, 반도체가 필요한 순간, 그 순간을 장악한 기업이 지수를 끌고 갑니다. 음료 시장과 빅테크 시장은 겉으로 달라 보여도 본질은 같습니다. 반복되는 습관을 장악한 기업이 돈을 멉니다. 코카콜라가 무서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단순히 콜라를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음료를 집는지 가장 오래 연구한 회사입니다. 극장에서 팝콘을 먹을 때, 햄버거를 먹을 때, 월드컵을 볼 때, 올림픽을 볼 때, 편의점 냉장고 앞에 설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빨간 로고를 떠올립니다. 이게 브랜드의 힘입니다. 코카콜라는 이 브랜드를 바탕으로 보틀링 시스템까지 갖고 있습니다. 본사는 원액과 브랜드를 장악하고 병에 담고 유통하는 부담은 보틀링 파트너들이 나눠 갖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는 단순 제조업이 아니라 전 세계 갈증 위에 올라탄 프랜차이즈형 현금 흐름 기업에 가깝습니다. 재고와 유통 부담을 줄이고 브랜드와 원액의 수익성을 지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이 60%대에 달합니다. 투자자가 봐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구조입니다. 좋은 제품을 파는 기업이 아니라 반복 소비를 만들고 가격을 올려도 버티고 유통망을 장악하고 마진을 지키는 기업입니다. TQQQ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오늘 주가가 몇 % 올랐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소비자의 습관을 장악했는가? 누가 가격을 올릴 수 있는가? 누가 비용이 올라가도 이익률을 지킬 수 있는가? 누가 새로운 트렌드를 자기 브랜드 안으로 흡수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코카콜라는 콜라만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스프라이트, 환타, 파워에이드, 미니메이드, 심플리, 제로 슈거, 미니캔, 기능성 소다까지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만 200개가 넘고 연매출 1조 원 이상을 만드는 브랜드도 30개가 넘습니다. 특히 큰 병을 부담스러워하는 소비자에게는
7.5온스 미니캔을 내놓았습니다. 설탕이 부담스러운 소비자에게는 제로 슈거 라인업을 키웠습니다. 건강한 탄산을 찾는 소비자에게는 심플리팝 같은 제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1등 기업의 방식입니다. 변화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자기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제로 슈거가 뜬다고 코카콜라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코카콜라 제로가 커집니다. 기능성 탄산이 뜬다고 코카콜라가 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심플리팝으로 들어갑니다. 에너지 드링크가 커진다고 완전히 놓치는 것이 아닙니다. 몬스터 비버리즈 지분을 통해 발을 걸칩니다. 초보 투자자는 새로운 트렌드가 나오면 기존 강자가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기업은 새로운 트렌드를 먹어버립니다. 이게 예자입니다. 펩시코는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파피를 인수하고 셀시어스와 손잡고 운동하는 사람과 자기관리를 중시하는 소비자를 겨냥했습니다. 슬림캔, 피트니스 이미지, 제로 슈거, 에너지 이런 키워드를 앞세워 젊은 소비자를 잡으려 했습니다. 전략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쉽게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시장에 들어가는 것과 그 시장에서 바로 돈을 버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펩시코는 음료만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스낵 사업도 큽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길어지고 소비자가 가격에 민감해지면 기존 스낵 사업은 가격 저항을 맞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브랜드를 사도 유통망에 태우고 마케팅하고 매대에 깔고 실제 매출로 키우기까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투자자는 배워야 합니다. 테마를 맞히는 것과 기업을 맞히는 것은 다릅니다. AI가 좋다는 말은 누구나 합니다. 반도체가 중요하다는 말도 누구나 합니다. 빅테크가 강하다는 말도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이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느냐입니다. 매출로 찍히느냐? 마진으로 남느냐? 가격을 올려도 고객이 떠나지 않느냐? 경쟁자가 들어와도 습관이 유지되느냐? 이 질문이 빠지면 좋은 이야기만 듣고 나쁜 투자를 하게 됩니다. 닥터페퍼의 성장도 봐야 합니다. 닥터페퍼는 정통 콜라도 아니고 펩시코처럼 거대한 스낵 제국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23가지 맛이라는 독특한 정체성으로 틈새를 뚫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맛처럼 보였지만 그 이상함이 중독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탄산음료 시장에서 펩시 콜라를 제치고 2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투자에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시장은 꼭 가장 큰 기업만 이기는 곳이 아닙니다. 가장 선명한 습관을 만든 기업도 이깁니다. 닥터페퍼는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맛을 좋아하는 사람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뉴스에 흔들리는 사람보다 자기 기준을 선명하게 가진 사람이 오래갑니다. 이제 음료 시장의 진짜 전쟁은 콜라냐, 펩시냐, 에너지냐, 건강음료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떤 핑계로 지갑을 여는가입니다. 운동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 제로 슈거니까 괜찮다. 프리바이오틱이니까 괜찮다. 작은 캔이니까 괜찮다. 술 대신 마시는 거니까 괜찮다. 이 괜찮다는 감정이 매출을 만듭니다. 기업은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자기 선택을 합리화할 이유를 파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면 시장이 다르게 보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사람들은 소비가 끝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소비는 끝나지 않습니다. 더 까다로워질 뿐입니다. 사람들은 아무 음료나 사지 않습니다. 대신 나에게 이유를 주는 음료를 삽니다. 사람들은 아무 서비스나 쓰지 않습니다. 대신 내 시간을 아껴주고 내 습관 안에 들어온 서비스를 계속 씁니다. 그래서 코카콜라 같은 기업이 버티고, 그래서 빅테크가 버티고, 그래서 QQQQLD TQQQ의 장기 흐름을 볼 때 소비자의 습관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계좌가 흔들린다고 시장의 본질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계속 마십니다. 계속 검색합니다. 계속 결제합니다. 계속 영상을 봅니다. 계속 데이터를 만들고 계속 더 편한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그 반복이 기업의 실적이 되고 그 실적이 지수를 밀어올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봐야 할 것은 공포 뉴스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끊지 못하는가입니다. 사람들이 비싸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사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사람들이 죄책감을 줄이기 위해 어떤 상품을 선택하는가입니다. 사람들이 하루 중 반복적으로 어떤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쓰는가입니다. 그곳에 해자가 있습니다. 그곳에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그곳에 장기 지수의 방향이 있습니다. 콜라 한 캔을 고르는 순간에도 시장의 미래가 보입니다. 달달한 코카콜라를 집을지, 죄책감이 덜한 기능성 탄산을 집을지, 그 작은 선택들이 모이면 수십조 원의 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읽고 자기 시스템 안으로 흡수하는 기업들이 결국 살아남습니다. QQQQLD TQQQ 투자자는
오늘의 주가보다 이 구조를 봐야 합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사람의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표현 방식이 바뀔 뿐입니다. 콜라가 제로가 되고 탄산이 프리바이오틱이 되고 소비가 자기관리가 되고 기술이 생활 습관이 됩니다. 그 변화를 읽는 사람이 흔들리는 시장에서도 오래 버팁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